귀고요. 입입니다. 이게 대체 뭐냐? 기사 같이 보시죠. 영수회담 준비부터 삐끗, 정무수석 교체로 첫 실무회동 무산. 원래 어제 이 영수회담에서 뭘 얘기할지 실무진 간의 그 회동이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제 정무수석이 교체가 되면서 무산이 됐다라는 거죠. 어제 어떤 상황인지 좀 같이 볼까요? 원래 오후 3시에 천준호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원래 한호섭 정무수석이죠. 같이 만나서 3시에 얘기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요 뒤에 정무수석 임명 발표가 나왔죠. 그리고 오전에는 비서실장이 바뀌었습니다. 이 비서실장 바뀌고 오후에 할 예정이다 보니까 11시 45분에 준비회동 취소를 통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시간 한 15분 전에 취소 통보를 받았다, 민주당에선. 민주당은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후 3시 천준호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준비회동이 예정돼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준비회동을 미숙하게 처리한 거에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천준호 실장도 중요한 일 처리하는데 대통령실 일 처리가 너무 매끄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요 얘기는 아까 윤경호 위원님 얘기랑 좀 같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서영주 대변인님.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불쾌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누가 보더라도 꼭 이게 당과 당, 뭐 용산과 당 이런 관계가 아니더라도 친구 간의 약속도 이런 식으로 일방 취소하면 굉장히 불쾌하죠. 그러면 평가를 하잖아요. 이 친구는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나. 일처리가 매끄럽지 않네. 그러니까 이게 과정을 다 생략을 하고 나서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실 운영 방식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무수석이 바뀐다 하더라도 일에는 경중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전임 정무수석이 지금 야당 당대표의 천준호 비서실장과 약속이 있었으면 뭡니까? 지금 영수회담 관련된 거잖아요. 영수회담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비서실장 인선, 그다음에 정무수석은 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인수인계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러면 천준호 비서실장이랑 대통령실 한호섭 전 정무수석이랑 만나서 뭐 할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영수회담의 형식은 어떻게 할 건지, 내용은 어떻게 할 건지, 배석자는 어떻게 할 건지, 장소는 어떻게 하고 어떤 게 좋겠냐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홍초로 지금 임명된 정무수석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천준호 비서실장한테 홍철 정무수석이 전임자가 이렇게 했다는데 이 부분에서 수정할 거 수정하고 진행할 거 진행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에는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대통령실의 어떤 운영 방식들이 아주 아마추어적이고 미숙하다라는 평가를 이거는 받아들여야 된다. 네. 좀 매끄럽지가 못하다라는 얘기가 사실 아까도 나왔는데 여기서도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무수석이 사실은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영수회담에 준비하는 주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정무수석이 오늘 오후에 바뀌니까 새로운 정무수석이 처음부터 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에도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인데 그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조금 기분이 상한 것이 아닐까라고 보입니다. 다만 사실은 이제 비서실장 그리고 총리 그리고 수석들이 이미 지난주에 다 사직서가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한 부분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제 정무수석과의 이제 회동이 잡혀 있었을 때 이게 교체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변경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들어가줬으면은 민주당에서 저렇게 반응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미안한 마음에 있어서는 표현을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정무수석과 그 민주당 비서실장 간의 만남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리고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미안한 마음은 또 미안한 대로 좀 잘 전달을 표현을 할 건 하고 가면은 뭔가 좀 매끄럽고 순탄하게 좀 지나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일단 오늘 말씀처럼 오늘 두 사람 천준호 이 비서실장과 그리고 이제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이 만납니다. 만나서 영수회담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맺어진 이 영수회담에서 그럼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는 무슨 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느냐. 아까 윤 대통령 생각은 살짝 들었어요. 이재명 대표는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영수회담을 제안하셨습니다.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여길 좀 보겠습니다. 윤, 이 얘기 많이 들으려고 초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까 저희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엔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민심 가감없이 전달하겠다. 저희 아까 키워드가 그림이었었죠. 입과 귀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귀를 가지고 오겠다. 이재명 대표는 가감없이 전달하겠다,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귀랑 입, 두 사람의 준비물, 귀랑 입이라는 건데 여기에 더해서 윤경호 위원님, 두 사람이 따로 더 준비할 건 없습니까?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 출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당 대표로서의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이 이제는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걸 인정하는 거. 그게 이제 두 사람이 악수하고 어디선가 만났 큰 변화죠. 두 번째는 미래를 향한 안건에 더 방점을 둘 거냐. 예를 들어 의료개혁, 그다음에 엊그제 국민 의견 수렴했던 아까 앵커가 잘 설명했던 국민 연금. 네. 그다음에 법인세 지금 국세 펑크난다면서요. 재정 건전성은 그럼 어떻게 유지해 나가는데 여야가 의견을 모을 거냐. 이런 쪽에 더 방점을 둘 거냐. 아니면 국민이 이번에 총선에 매를 때렸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아직도 아무도 지금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명품백 수수하고 주가 조작 의혹 이런 과거의 얘기 이거부터 먼저 풀고 갈 거냐. 이 두 개가 만약에 그냥 서로 부딪히기만 한다면 네. 아마 영수회담 해봐야 사진 하나 찍는 거 이외에는 별로 남는 거 없다. 이렇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을 위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안건들도 같이 논의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영수회담에 대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회담이 될 것이다. 네. 네. 자기 할 말만 하면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최상병 특검 받아주십시오. 거부권 행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대통령이 못 받거든요. 네. 그러면 나와서 그 얘기하시면 되죠. 최상병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거부하셨다. 그럼 회담하고 욕먹는 건 대통령인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편한 회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 그런 걸 뒤집으면 윤영걸 대표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불편한 회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한 걸로 들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 생각하고는 반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편안한 회담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다수 의석을 확보했잖아요. 네. 뭔가 성과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네. 대통령도 편안한 회담이 아니에요. 네. 지금 면모를 둘다 일신한다고 불편하다. 그랬잖아요. 뭔가 또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 성과는 네. 둘 다 굉장히 하긴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든 자리다.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르냐 이런 말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25만 원 그 전 국민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면은 물가 오르고 저는 경제 기자로서 자칫하면은 3년 후에 부동산부터 물가 파동 나서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취약계층들 정말 힘들거든요. 네. 그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좀 머리 좀 짜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 좀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네.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 생계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의사 전공의 파업. 네. 이것도 야당이 좀 손잡고 이것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쉬운 거부터 좀 해결을 해나가자. 그래서 25만 원하고 전공의 파업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쉬운 거다. 네. 첫걸음이 좀 이거부터 좀 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첫걸음은 요거로 좀 하면 좋겠다.
두 사람 다 편한 회담은 아니다. 왜? 둘 다 성과를 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사실 아직 뭐 날짜도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나서 이것 좀 얘기해라, 저것 좀 얘기해라, 좀 많은 기대들이 그만큼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큰 기대에 조국 혁신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이재명 대표님과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나시기 전에 야권 대표들을 만나 총의를 모은 후 윤 대통령을 만나신다면 더 큰 힘이 실리실 것입니다. 범야권 대표 연석회의를 열어 총선 민심을 담은 법률과 정책에 관해 기탄 없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범야권의 대표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신다면 민주당이 얻은 175석이 아닌 범야권 192석을 대표하게 될 것입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님. 네. 지금 조국 대표는 범야권 192석 대표해서 가는 거니까 그 전에 우리 만나서 우리 목소리도 전해야 돼. 지금 그 얘기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범야권의 큰 집으로서 대표로 만난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는 이번에는 빠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국 대표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10가지 얘기를 제안했었어요. 뭐 음주 자제하시고 네. 구구 유튜브 끊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이재명 대표께서 감안해서 영수회담에 얘기를 해달라. 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개 자리에서는 아니더라도 네. 비공개 자리에서는 조국 대표가 이런 말을 하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대화들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대통령이 바뀌는 환경을 바꿔야 되잖아요. 네, 192석의 대표인 만큼 그런 부분도 전달할 건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